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6시 58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25% 정도 상승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327.10으로 0.1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면 일단 나스닥은 오늘 PPI 발표를 먼저 하죠. 그다음에 내일 우리 옵션 만기일 끝나고 밤에 CPI 발표를 합니다. 이제 순서가 조금 지난달에 비해 뒤집어졌죠. 그래서 참조하시고, 정작 중요한 것은 내일이다. 내일 옵션 만기 끝나고 발표하는 CPI 발표가 더 중요하니까 오늘 PPI는 일단 참고만 해주시면서 그래도 변동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지켜보시긴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일단 나스닥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 빨간 선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720분선 라인 상당히 중요해서 이번에 그 자리를 찍고 지지를 받을 확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일단은 갭을 메워 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요 사이에서 이팔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위협받을 수 있겠나 싶었는데 나스닥의 숏 비율, 역시나 개인들한테 계속 전쟁을 빌미로 숏 포지션으로 계속 유도하는 그런 모습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바라는 대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으로 추세선을 이제 이어보면은 요 정도 라인까지는 열려 있음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끝까지 갔을 때의 문제고요. 이 전에 어디서든지 이제 포지션이 서로 뒤바뀌면서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을 의식을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쟁 전과 후까지 연속적으로 지지받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 증시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참 우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약했죠. 아침에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금방 돌아서서 하루 종일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풋옵션 320이었나 20이었죠? 20에서 89배까지 최대 발생하는 모습을 어, 보였죠. 그래서 거의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고, 오늘 그 죽었던 콜옵션을 대거 살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갭 띄워가지고 프리장부터 바짝 끌어올리더니 점심시간 때까지 원웨이 장세로 올라갔었습니다. 이러면서 동시에 우리 선물 환매수가 1조 원 가까이 늘어났었죠. 여기 9,500억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1조 원 가량까지 올라가면서, 물론 1조 원을 찍지는 못했지만 거의 원웨이 장세로 점심시간 때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그 이후에 막판에 이제 3시 이후에는 많은 수량이 다시 반납되면서 끝났는데, 오늘의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환매수에 대한 겁니다. 이 외국인들의 환매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라는 거죠. 오늘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6천억대의 환매수를 보여주고, 개인들은 반대로 오늘 현물 적극적으로 팔아주고 선물도 못 들어오죠. 예. 오늘은 완벽하게 개인들이 올라갔을 때 물량을 줄이는 날이었고요. 그동안에 개인들이 상당히 전쟁을 빌미로 또는 이제 하락장에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오늘같이 끌어올려주는 날에 개인들은 열심히 팔았습니다. 뭐 개인들이 판다고 해서 바로 내일도 연속으로 올라가냐라고 또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상 많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쪽은 상방, 어느 쪽은 하방이다 혼재되어 있는 상황. 어제 마감 영상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이 풋옵션 30억을 사면서 선물을 6천억대 환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나왔냐면, 오늘 외국인들이 270억 가량 선물 12월물에서 손절 처리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시장이 지난번 9월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로도 적극적으로 매도를 늘려오면서 지금까지 수익을 보고 있었죠. 매도를 하면서 더 내려갔기 때문에 뭐 단기 수익도 챙기고 계속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 자리에 있을 때 요 날이죠. 10월 5일 6일이었나요? 요 날이 언제? 10월 6일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외국인들은 충분하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수량의 어떤 금액에 익절을 좀 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위에서 많이 내려오던 것들을 익절을 많이 했고, 그 뒤로 이제 손익분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말씀을 드렸죠. 그 뒤에도 역시나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많은데 손익분기가 상당히 낮아졌다. 322.5까지 손익분기가 낮아져 있었던 사실 있었죠. 왜냐하면은 위에 거는 다 정리가 되고 아래에서 매도한 거의 평균가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 급등했을 때 외국인들은 순식간에 손실로 평가 손실로 바뀌었다. 그래서 어제도 손절 처리를 좀 하고, 어제 막판에는 좀 내려왔기 때문에 어제도 좀 익절 처리까지 같이 해주고, 어쨌든 물량을 줄여왔습니다. 물량 축소, 리스크 축소죠.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설계가 돼 있으니까 외국인도 외국인 나름대로 리스크를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오늘은 또 갭 상승이 발생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도 좋았고 야간 선물도 또 많이 올라가면서 갭상승, 특히나 몸통 전체를 덮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도 어쩔 수 없이 또 리스크 축소를 하는 손절 처리가 좀 일어나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오늘 장 후반까지 계속 외국인들은 손절을 늘려서 천천히 계속 우상향 손절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오늘 270억 대량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손절 270억을 확정 손실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외국인들은 12월물로서 현재 평가 플러스 기존 실현 수익을 합쳐서 250억 정도 때까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즉 거의 다 수익을 반납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최저점 여기서 만들었을 때 1000억이 넘었었던 겁니다.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익 실현을 대량으로 하지 못하고 갑자기 급반등이 나온 거예요. 요점은 지난번에도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 4조 원, 5조 원까지 매도를 누적했다가 여기서 실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올라와서 잠시 그걸 이제 만기 때 롤오버도 했지만 대부분 여기서 잡아 먹혔다가 다시 매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가 봤더니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고,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익절을 했지만 그래도 많이 반납했다, 수익을 많이 줄여 반납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 모습 3시 이후에 대부분 또 반납하면서 6천억대로 끝났고, 대량 손절 처리를 하면서 매도 포지션을 축소했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꾸준히 쇼 포지션을 고집하는 중입니다. 오늘 풋옵션 매수도 있었고, 풋옵션 매수는 주로 오늘 325 풋옵션에 좀 많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의미 있는 가격대예요. 325 현재 내재 가치가 있습니다. 내재 가치가 0.26이나 있는, 즉 325 밑으로 코스피 200이 끝났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오늘 주로 공략한 325 풋옵션은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풋옵션으로서 충분히 의도적인 베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다 죽은 풋옵션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적인 풋옵션을 좀 대량으로 공략했습니다. 즉 내일 이 부분을 살리고자 노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내일 이 부분 양봉을 덮어내는 밑으로 하방이 또 준비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외국인들은 손절 처리를 270억이나 했기 때문입니다. 손절 처리를 270억이나 굳이 한다라는 것은 외국인들도 추가 상승, 어쩌면 추가 상승도 할 수도 있겠는데를 의식하는 겁니다. 그쵸? 외국인들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선물, 그다음에 옵션, 그다음에 주식까지 해가지고 모두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는데, 대량으로 쥐고 있는데, 자신들이 구축한 포지션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자신이 있다면 굳이 손절을 안 해도 됐겠죠. 그러면 손절을 안 했으면 오늘 환매 수량도 적었을 거고, 환매 수량이 적었다면 오늘 올라가는 폭도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다 연결돼 있는 유기적인 움직임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은 손절을 하면서 땡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봉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고요. 충분한 양봉이.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리스크를 축소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비를 한 겁니다. 외국인들이 다른 쪽으로 매도를 계속 고집해주고는 있어요. 옵션 하방 계속 베팅합니다. 이게 10월 달에 실패하면 11월 달에도 옵션을 하방으로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속 외국인들은 12월 선물을 향해서 매도를 구축한다면 11월이든 12월이든 계속 하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도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어쨌든 더 올라간다는 것을 이제 본다면 외국인들은 위에서 다시 매도를 때릴 준비를 또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 부분만큼을 끊어내는 물량들을 일단은 처리를 한 거죠. 오늘 이 부분을 벌기 위해서. 그냥 내려가면
어떠나 그냥 내려가도 외국인들은 더 괜찮은 선택입니다. 오늘 축소를 했지만 나머지 가진 걸로 내려갔을 때 좀 더 이득이 크기 때문이죠. 이미 옵션 매도 구축했고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도 대거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특히나 공매도도 해놨고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이득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10월물보다 11월에서 12월 쪽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 생각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속가내지 못하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투자 쪽도 살펴보면 금융투자는 최근 현물을 대거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많이 매수하고 있죠. 오늘도 금융투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4,500억이나 현물 코스피를 매수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의 특징은 이 코스피 현물 매수를 오래 가져가지는 않아요. 신규 매수했던 거 다시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익 거래를 위해서 매수를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매도 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프로그램은 어제에 이어서 오랜만에 또 연속으로 이틀 연속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이제 바닥을 좀 사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지만 코스피는 장중 1000억을 넘겼다가 다 반납했어요. 즉 어제 좀 많이 빠졌을 때 저점과 오늘 아침에 땡기면서 샀던 것을 오후 들어서 다 반납했다라는 겁니다. 익절을 했겠죠. 어느 정도는. 삼성전자가 주축이 됐습니다. 원래 삼성전자가 주축이에요.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69,4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 프로그램 매도와 함께 반납되는 모습, 외국인과 함께 이제 매도한 거죠. 반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선물이 아주 촐싹됐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선물이 오늘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샀다 팔았다 상당히 많이 하면서 단타를 계속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행동, 뭐 선물을 단타하는 거는 어쨌든 길게 끌고 갈 것 같지 않아 보이죠. 어차피 내일 만기기도 하고 뭐 롤오버를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현물은 마지막에 프로그램이 샀던 거를 대거 반납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상승 방향에 대한 어떤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요. 다만 금융투자가 대량으로 매수했던 거, 그 금융투자 매수는 나중에 물량 매도 폭탄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갭이 뜨면 갭분봉 조심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차익 실현하면서 마감됐다는 거. 기술적으로는 이제 320을 연속으로 지지를 했죠. 선물 320을 연속으로 좀 지지를 한 다음에 반등을 보이고 있어서 뭐 괜찮은 흐름이에요. 예. 기술적으로는 괜찮은 흐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돈을 쓰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게 사실 저점을 좀 어설프게 찍었어요. 뭐 지지를 받고 받았지만 보통은 이탈하면서 솎아내고 올라오는 경향이 강한데 그러지 않고 전쟁 낀 그 연휴 때 나스닥 이틀 올라가면서 이제 갭이 떠서 올라간 케이스가 돼버리면서 여기서 쉽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됐죠. 예. 그래서 조금 어설프다. 그리고 수급 자체도 계속 부담입니다. 외국인들이 스위칭을 완전히 시도를 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는다면, 즉 매도 누적에서 매수로 바뀌는 크로스라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소 게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는 어떤 시소 움직임, 크로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계속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서 돈을 쓰느냐? 아니에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물이 맑지가 않아요. 시장 물 밑으로 이제 살펴본다고 해보면 물이 너무 탁해요. 물이 맑지가 않아서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에 무슨 물고기가 있는지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물속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물이 맑아지면, 즉 시장의 환경이 좀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면 그때 접근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잠시 한 발 물러나서 시장을 좀 주목해 보시고 공부하는 쪽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게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마다 덤빌 필요는 없어요. 좋은 타이밍에 하이에나처럼 한입 물었을 때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키고 있다가 여기 됐다, 왔다, 깨끗하다, 맑다 할 때, 확률이 높을 때 접근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예, 그건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지금 외국인들도 애매한 선택을 하고 있고, 또 금융투자의 속내, 외국인의 속내 다 지금 물속을 알 수 없다, 뭐 이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난이도가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는 난이도, 그 올해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난이도를 보이는 시장입니다. 추세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많이 해주고, 이랬다 저랬다 트릭도 많고 페이크도 많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스위칭, 즉 태세 전환, 지난번 7월 때처럼요. 이런 식으로 7월에는 이제 매도 누적이 크지 않았었던 때죠. 여기서 완전히 태세 전환 스위칭이 나왔을 때처럼 이렇게 전환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앞으로 남은 일정들, 특히 목요일 내일 발표하는 CPI 발표와 11월 1일에 있을 FOMC 회의에 주목하면서 그 다음에 이팔 전쟁의 확전 가능성까지도 좀 살피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이 녹록지 않으니까 너무 덤비지 마시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몸을 풀자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소액으로 덤비시고요. 주식도 웬만하면 기회가 오면은 매도 처리를 해서 현금 확보를 좀 해주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상으로,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 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때려내는 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나타나서 타점을 잡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구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로, 현금 만드는 기회로 만드는 그런 시장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물 강세 섹터 좀 살펴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 현물 강세 섹터 중에서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게 이제 친환경 대체 에너지 섹터인데, 우리 종목으로 따지면 이제 OCI 홀딩스나, OCI 홀딩스 오늘 12.43% 올라갔고요. 하나솔루션 진짜 지독하게나마 내려갔었죠 최근에. 자, 이거는 이제 OCI 홀딩스였고, 한화솔루션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습니다. 진짜 자, 여기 고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내려간 겁니까? 거의 60% 가까이 내려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8.32%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 CS 윈드도 뒤따라서 폭력도 엄청나게 내려갔었죠 최근에. 이거 주식 선물 있는 종목들이 막 이렇게 내려가니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반토막 정도 났었죠 고점 대비.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얘도 9.36% 이렇게 반등했는데, 프랑스가 2035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용량을 2배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나스닥에서도 간밤에 친환경 섹터가 좀 상승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좀 장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환경 섹터 중에서 태양광, 특히 태양광 쪽은 이미 중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생산성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해 버렸어요. 태양광 패널 생산 능력은 미국의 이미 70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을 생산한다면 지금 중국은 70을 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요. 71배인데 현재는 70배 이상이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계속 지금 바이든이 견제하고 있는 거죠. 태양광, 중국의 태양광을 어떻게 잡을지, 그렇죠? 근데 이미 너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시장의 70%에서 80%를 단가가 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장악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이게 지금 흘러가는 시대 흐름이니까 이거를 뭐 거스를 수도 없는 거고, 현재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 좀 돈을 써야겠죠. 그리고 뭐 유럽 태양광 기업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줄파산 위기에 처했다. 가격 경쟁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갖췄다라는 거. 반도체 분야에서도 뭐 중국의 추격이 상당히 빠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조선업, 우리가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조선업도 최근에 LNG선 제조 기술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수주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진짜 위기를 느낄 정도까지는 아닌데, 9월 수주량만큼은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을 한화에서 이제 인수를 하면서 옛날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저가 수주를 관행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가로 수주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게 약간의 이제 문제점이었는데, 한화로 인수가 되면서 한화는 이제 그 관행을 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수주를 하지 않고 우리는 충분한 이제 값을 받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해가지고 뭐 그래서 역전이 된 거죠. 최근에 이제 값싼 중국산 LNG선을 이제 발주하는 국가들이 생기면서,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뭐 프랑스의 GTT가 뭐 밀어주는 것도 있었고,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에 해드릴 건 아니고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상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9월달에 수주량이 역전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게, 우리가 기존에 좀 수주 장부가 아직 많아가지고 뭐 추격이 아주 우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조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조선주들이 꺾였죠. 예, 하나 살펴보면, 하나오션 한번 보면은 뭐 최근에 조금 꺾였어요. 흐름이 잘 나가던 하나조선도 이렇게 지금 꺾여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뭐 HD, 현대,
중공업 또 최근에 꺾였죠. 그다음에 HD 한국, 조선해양도 꺾여 있죠. 그다음에 삼성 중공업도 꺾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진 HSD 엔진도 꺾여 있죠.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은 조정을 받았고, 자, 뭐 어쨌든 뭐 이런데요. 제가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또 갑자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또 해외로 유출된 산업 기술, 자 기사 하나를 볼게요. 기술 유출로 8년간 25조 손해를 봤다. 그래서 65%는 지금 중국으로 유출됐다라고 기사가 어제 떴는데, 이제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65%가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8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 규모는 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나 주무부처의 제재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급성장하는 게 이제 우리 산업군에 굉장히 우리 국가 경쟁력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처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희망 이 있고요. 어쨌든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할 때 이런 최근 산업 현황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이제 강세 섹터는 방산과 에너지 섹터가 있었는데 뭐 전쟁 효과죠. 이팔 전쟁 효과고 빅텍과 흥구석유, 한국석유 등이 오늘 강세였고요. 연속 강세죠. 뭐 조정을 공략해 볼 틈도 없이 그냥 연속 강세로 날아갔습니다. 전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은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 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특히나 주말을 끼고 굉장히 큰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단타 트레이딩 정도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오버나이트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마감 방송을 좀 마칠까 합니다. 네, 말씀하는 동안에 나스닥은 뭐 그대로 0.25%로 멈춰 있고 우리 야간 선물도 똑같네요. 네,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구독 인증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 10월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장중 또 집중해야 되는 날이죠. 네,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 8시 2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